안녕하세요.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 선거 관련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슈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완전 핫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완전히 여권에서 이게 이슈 체인징을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변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 또 그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TK, PK 간에 들어보면은 뭐 정말 지역 언론들도 뭐 사정없이 서로 그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양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지는 분열시키고 아구는 또 그 돌파구를 만들고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수다. 그런데 단 아쉬운 거는 이런 도발이 과연 국민들 뭐 전체적인 국책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조에서 과연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국책 사업들에서 뭐 떼법 같은 게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준들이 모호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책 사업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민심을 굉장히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민심을 갈라놓고 결국 분열을 해나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높은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2년부터 시작이 됐죠.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아젠다를 던졌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그걸 살리고 뭐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업체였죠. 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에서 워낙 싸우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의 그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의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치단체장들이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종결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이 용역업체에서 결과를 내려놓으면은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산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핫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 출신인 우리 그 김능구 대표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해공항이지만 실제 그 주소는 부산입니다. 거기가 부산 강서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김해공항 하니까 이름은 계속 김해공항으로 뒀던 건데 저는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시작했나 아까 2002년도를 말했잖아요. 예. 거기서 저는 많은 게 시사되고 있다 봅니다. 민항기 추락 사고가 김해공항의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 김해공항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24시간 공항으로서 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위치해야 될 그 국제공항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제2의 도약을 위한 지금 세계 물당용 6위가 부산이 6위인데 이것이 세계 물당이 2, 3위로 되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 부산항 그리고 그 지금 건설 그 예정지인 이 진해항 거기다가 그 KTX 플러스 해가지고 국제공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 이 명실상부한 어떤 물류 허브 공항으로 되면서 우리가 이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하나의 이 동력을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되는 차원이거든. 김해공항은 그 점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PK에서 그때는 뭐 정말 난리를 쳤죠. 같은 당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으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 보고서가 이 공개도 안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김해공항은 금방 이야기한 그런 이 앞으로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부산 시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자체를. 왜냐하면 가덕도가 이미 2002년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거론돼 왔기 때문에 연구돼 왔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이 국민의힘 위원장 말이 악건이 아닌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국책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유감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면은 우리도 그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받아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를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부산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온갖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저는 검증됐다 이래 보고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사실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경북 군위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TK에서 우리가 어째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러는데 조사인 발로는 현재 TK 사람들이 김해공항 이용률도 거의 없대요. 이게. 예. 서울 KTX 타고 와가지고 인천에서 가지 김해공항으로 와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K도 지금은 이 민심에 혹시 위반될까봐 저렇게 TK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영 원내대표를 필요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민심 달래기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TK에서도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더 거국적으로 바랐을 때 가덕도 신공항은 저는 이건 정략적이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거다. 이러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분열될 턱도 없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미 이 부산 국회의원들이 선방을 쳤잖아요. 자기들이 특별법을 먼저 발의해서. 왜냐? 이것을 갖다가 성과로 가져가려는 민주당, 민심을 갖다가 역전시키려는 민주당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방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부산시장의 어떤 당락에 저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선거용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부산 사람들은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과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정책적 선택의 사안이면은 명확합니다. 이게 부산 사람들 만나보면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컨벤션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이 동아시아의 3대 마이스 산업 거점 기지라 가지고 여기에 4대죠. 4대 거점 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공항이 있으면 굉장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김해공항은 밤에 이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시간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덕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한들 항공사들이 입주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서울공항하고 부산 가덕도 공항이 비행을 하면 30분 거리인데 항공사에서 두 개를 다 할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러면은 서울 인천공항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대답들을 다 해줘야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어떻게 유치할지, 그리고 공항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투포트 시스템이 어떻게 현실 가능하고 이게 어떤 시너지를 얻을지 그거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감정이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으로 이게 과연 항공대 교수가 한 분이 인터뷰를 하길래 과학자들은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들러리를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하고 그렇게 안 되면은 가점이나 뭐 정치적 부분들에 대해서 포션을 높여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검증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들은 뭐 그 얘기를 발표를 하고 그것이 가독도 3등인 가독도가 당연한 귀결인 듯이 밀어붙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해야지 민주주의의 위협을 안 받는데 마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덮어버리는 것 듯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 역사는 아까 시작은 2002년도 중국 민항기의 추락 사고로부터 이 새로운 어떤 공항이 대두돼야 된다 이런 게 시작됐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들 공약으로 다 나왔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했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더랬습니다. 이게 동남권 신공항을. 그래서 이거를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았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워낙 이렇게 팽팽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되고 나서 접었어요. 이거를 네. 양쪽 정체성 다 없다 해서 접었고 접은 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되면서 공약상에 다시 집어넣은 거죠. 이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경쟁에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외국 용역단에 맡겨서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을 했고요. 아마 김해 신공항이 그 당시 여건의 어떤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시 동남권 강문공항을 갖다가 공약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게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하고 이 내각제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제는 이 큰 틀에서 국정에 대한 정치 책임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 내각제 같은 경우는 개별 의원들이 하고 의원들이 자기 정파를 해서 어떤 집권당이 그 결과에 따라서 되고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당이 하는 거죠.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맡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서 예를 들면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게 워낙 엄청난 국책 사업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 총리 직속으로 검증위원회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문권 신공항 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검토 작업을 갖다가 그 전에 축적된 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 국민과 나누면서 또 여러 동의도 얻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지금 2030년에 부산에서 이 엑스포를 갖다가 상당히 부산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엑스포가 되려면 국제공항이 있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엑스포 전에 공항이 완성돼야 되니까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특별법이라는 게 가덕도 공항을 신속 건설하는 거거든요. 예타를 면제해 주는. 예, 예타도 면제하고 예타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국민적 동의가 안 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런 과정을 지키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부분들은 국민적 어떤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18년 전하고 또 10년 전하고 또 이렇게 2년 전하고는 전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게 한간에 조국 교수가 가덕도 공항은 안 된다고
그 돈 같으면은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입장을 바꾼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입장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이러저러했는데 이런저런 점에서 저는 이 조국 교수가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 자기 입장 바꾼 걸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저는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차원에서 난 내놔야 된다. 그 부분을 이걸 그냥 국회에서 특별법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어디 계시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TK에서 그 지지했던 밀양이 아닌 김해를 그냥 존치시킨 것과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문 대통령 그 지역에서 가까운 그런 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내놔가지고 더 이상 이게 그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라고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엉뚱한 포퓰리즘이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주하고 대구 뭐 공항 특별법도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낙연 그 대표를 비롯해서 그 수석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4대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이렇게 제자백과 그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이 혼란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설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4월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저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가덕도 신공항이. 그런데 지금 부산이 이 주력 그 산업도 거의 이렇게 쇠락하고 나가고 인구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대해서 그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제2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전과 또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인물을 어떤 시민들은 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하고는 다르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로 당내 인사들이 어느 정도 그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현주 전 의원, 서병수 의원, 전 부산시장이죠. 그리고 이정복 전 삼선 의원이고 구청장을 지내신 분, 뭐 이런 분들이 그 박민식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지금 부산의 그 이 보수 세력한테는 이렇게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떤 이 시민들이 바라는 참신성과 그리고 부산의 제도를 위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선뜻 답을 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래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변성한 시장 권한대행 등이 이렇게 그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연 지금 이 교수는 뭐 뚜렷하게 지금 아직 자기가 하겠다는 분들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참신한 어떤 그 후보를 갖다가 그 여당은 주로 참신한 후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도 1월 달에 그 12월을 거치면서 1월 달 되면은 이 경선 무드로 가겠지만 저는 실제 본선 후보는 2월 달 정도에 정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상 대결을 통해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기 당 사람이 아니면 끌어오더라도 필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 초에도 격동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1위고요. 지금 뭐 후보군들이 좀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후보 엔트리가 제대로 나오고 방식이 확정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